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머스크, 테슬라의 솔라시티 인수 관련 소송 승소. 테슬라의 솔라시티 인수 26억 달러를 둘러싼 주주 소송에서 피고 일론 머스크가 승소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테슬라 주주들은 재판에서 일론 머스크가 2016년 대주주로 있었던 태양광 기업 솔라시티를 인수할 때 자신의 최고 경영자 지위로 회사의 이사회를 강요해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에 손해를 끼쳤다고 줄곧 주장했다. 솔라시티는 2006년 머스크의 사촌인 피터와 린드 니벳에 의해 설립되었다. 머스크의 항공 우주 기업 스페이스X도 솔라시티에서 수천만 달러어치의 태양광 채권을 사들였는데 머스크는 테슬라 이사회에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어떠한 압력도 가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또 이번 합병으로 테슬라가 배터리 사업과 솔라시티의 태양광 설비를 결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재판 과정에서 솔라시티 계약이 2006년 작성한 자신의 마스터 플랜의 일환이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출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개인이나 펀드가 아닌 투자자가 법인을 대표해 제기한 소송인 주주소송으로 원고들이 승소했다면 수익금은 테슬라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2016년 6월 이 거래를 제안했을 때 주가가 10% 이상 폭락하는 등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증거의 일부였던 이메일에 따르면 머스크는 2016년 9월 18일 솔라시티 C4 브래드 버스스에 이메일을 보내 테슬라 투자자들을 이 거래에 참여시키려면 솔라시티의 유동성 문제를 파악하고 파나소닉과 계약 의향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투자 심리를 바꾸려면 솔라시티가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 파나소닉과 함께 태양전지 생산 리스크를 해소하는 LOI, 공동상품 데모 등 3가지가 필요하다고 썼다. 머스크는 이 이메일을 반박하며 솔라시티가 테슬라에 인수되지 않았더라도 자본을 조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테슬라의 솔라시티 인수는 2016년 11월 마감됐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1분기 인도산 아이폰 100만 대 출하. 올 1분기 인도 내에서 생산된 아이폰은 약 100만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준이다. 시장 조사업체 사이버미디어 리서치에 따르면 올 1분기 인도 내 아이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50% 늘었다. 판매 또한 확대됐다. 이번 분기 동안 인도 내 아이폰 판매치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애플은 지난 2017년부터 인도 내에서 아이폰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생산한 제품은 아이폰 11, 아이폰 XR, 아이폰 SE, 아이폰 12 등이다. 인도에서 판매되는 아이폰 중 70%는 현지 제조된다. 지난해 애플은 인도 내 아이폰 생산 비중이 높였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애플의 글로벌 생산 중 인도의 비중은 2020년 1.3%에서 2021년 3.1%로 올랐다. 올해 들어 중국 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기자 인도 내 아이폰 생산을 확장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스리페룸부두르 폭스콘 공장에서 아이폰 13 조립을 개시했다. 최근 애플은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 내 생산 규모를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달 애플은 폭스콘과 타밀나두주 주정부의 첸나이 인근 폭스콘 공장 부지 개발과 관련한 허가를 받았다. 공장 부지 규모는 40에이커 이상이다. 인력 역시 2배가량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루시드 투자 소식입니다. 사우디, 테슬라 경쟁업체 전기차 10만 대 구매 약속. 사우디아라비아가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의 차량을 많게는 10만 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루시드는 사우디국 부펀드가 지원하는 기업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전기차 제조 공장을 세우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루시드 전기차 5만에서 10만 대를 구매할 것이라며 이것은 루시드의 매출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루시드는 지난해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합병하면서 기업 공개를 했으며 PIF는 루시드를 포함해 총 200억 달러의 투자 수익을 챙겼다. 사우디 정부는 이번 구매가 친환경 자동차 사용 확대와
석유에 대한 의존을 줄임으로써 경제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루시드는 사우디에 연간 전기차 1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첫 해외 공장을 준비 중에 있어 구매업체로 선정됐다고 저널은 전했다. 루시드는 지난 2018년 사우디 국부 펀드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을 제공받기로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조립 공장 설립을 약속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오랫동안 자동차 조립 공장 유치를 시도해왔으나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것으로 인해 제조비가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불리한 조건에 성과를 거두지 못해왔다. 루시드는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의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테슬라와 견줄 수 있는 첫 세단 루시드 에어를 고객에 인도했다. 오는 2023년에는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그래비티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보잉 투자 소식입니다. 보잉, 에어포스원 계약으로 1조 4천억 원 손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맺은 에어포스원 계약으로 큰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CNBC 방송에 따르면 데이브 칼훈 보잉 최고 경영자는 이날 1분기 실적 발표 후 애널리스트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에어포스원으로 공급할 747 전보기 2대의 개조 작업과 관련해 11억 달러의 손실을 냈다고 전했다. 칼훈 CEO는 앞으로 추가 손실을 기록할 위험이 남아있다며 보잉은 에어포스원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보잉의 에어포스원 계약은 지난 2018년 2월 데니스 몰렌버그 당시 CEO와 트럼프 당시 행정부 사이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승리 직후부터 보잉의 새 에어포스원 건조 비용이 통제 불능이라며 계약을 취소하라 는 트윗을 올리며 보잉을 압박했다. 결국 보잉은 보잉 747기 2대를 개조해 에어포스원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초과 비용을 연방정부가 아닌 회사 측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잉이 우리에게 좋은 거래를 제공했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며 보잉과의 40억 달러 계약을 환영한 바 있다. 새 에어포스원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을 대표하는 전통의 연한 파랑 대신 빨강, 하양, 짙은 파랑의 3색 디자인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개발 과정에서 비용이 올라가고 예상 인도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2년 가까이 늦어지면서 보잉 측의 부담이 크게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계약을 주도한 뮬렌버그 CEO는 737 맥스 항공기의 2차례 추락 사고의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진했다.